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그리고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웬 뒷북이냐고요? 다시 찍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미국의 연방 하원을 통과를 했다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야심만만하게 준비를 했는데 참 빠르게도 상원에서도 통과를 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끝내서 이제는 끝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능지막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왜 이번에 그렇게 빨리 갔는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다시피 무려 9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만 가는 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거기다 IT와 같은 지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다 합쳐서 950억 달러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서 한동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여름에 러시아의 대공세가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안 좋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이번에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측에서 이 지원 법안을 극구 반대했었던 인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두어 명의 의원들이 함께 이 존슨 의장을 탄핵하네 마네 이런 얘기, 또 위협도 있었죠. 사실 이 뉴스를 듣고 가장 궁금했던 거는 존슨 의장이 왜 탄핵이니 어쩌니 위협까지 있는데도 이거를 통과를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케빈 맥카시 전 의장이 탄핵이 되고 난 후에 새로운 의장을 제대로 고르지 못해서 표류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낙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이크 존슨, 지금 현재 하원 의장이고요. 루이지애나 출신의 굉장히 강경한 그런 공화당 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성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심을 했었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인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경 부분에서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다. 이쯤 되면은 그린 의원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왜 돌아선 거냐?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 일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CIA 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대로 간다면 2024년 말까지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슨 의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 정보기관 사람들이 수차례 기밀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2월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존슨 의장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서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을 시키면 더 서진을 할 것이다 라는 유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존슨 의장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 쪽으로 계속 행진할 거라고 봅니다. 발트해 연안의 국가들, 폴란드, 그리고 나토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의 말에 의심을 품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면 너네들도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하원에서는 311대 112로 통과가 됐고요. 상원은 원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78대 12 매우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마이크 존슨 의장,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어쩌면은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그의 결정에 더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동료 의원이자 또 하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이클 존슨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싶다. 실제로 존슨 의장도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그널링을 할 때 상당히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협박, 회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괴로웠는데 자기는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을 생각을 했다. 존 퀸시 애덤스는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본인도 6대 대통령이었죠. 존 퀸시 애덤스는 도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이 노예제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료 의원이 그랬대요. 야, 그거 통과도 안 됐고 자꾸만 그거 뭐하러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존 퀸시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리고 결과는 신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왜 동의를 안 하지? 멋있는데? 이 말을 존슨 의장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화당 내에는 외교에 관련해서 크게 세 분파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내 정치가 아니겠냐.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뭐 이럴 돈 있으면은 그거 그냥 국내 투자를 해야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고립주의자 성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세계 맏형 국가고 리더 국가 다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러시아가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올인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은 세계의 리더,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은 세 번째 분파의 사람들이 이긴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만 있었으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진 않았겠죠. 이 지원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패키지가 돼서 상원으로 올라갔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다른 그런 법안이 뭐냐? 바로 틱톡 금지 법안입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이미 예전에 통과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쓰긴 했었는데요. 당시에 352대 65라는 그야말로 워싱턴 DC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었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법안들은 하원도 통과를 하고 상원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상원으로 올라갔는데 상원에서 이거를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자기는 서명을 하겠다라면서 이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원에서는 본회의에 올려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 사실 상원에서는 하원만큼 열렬하게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이미 미국인의 1억 7천만 명이 이걸 쓰고 있다. 뭐 젊은이들한테 이거 뺏어버리면 걔네 미쳐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항의라든지 협박 전화를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원으로 넘어갈 때부터 이게 상원 통과는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태도가 애매했어요. 아시다시피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장들이 뭔가 태도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틱톡 측에서도 어마무시한 로비 활동을 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퍼부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뭔가 미끼적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척 슈머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뉴욕주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이민자 중에 정말 다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대해서 척 슈머 상원 의원은 굉장히 강경하게 지지를 하고 있었고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틱톡 법안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 올라온 틱톡 법안은 그런데 지난번 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18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동안 매각을 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길게 줬습니다. 270일 그리고 플러스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면 90일 더 준다. 그러니까 총 360일 동안 틱톡을 매각을 하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앱스토어 같은 데서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통과는 되었지만 사실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틱톡이 이 법안을 위헌이다라고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법률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면 굳이 왜 통과까지 시켰냐? 사실 이 틱톡 금지 법안에 가장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틱톡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가고 뭐 결과가 나고 하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불안해진 이 인플루언서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의 틱톡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중국발 플랫폼 규제 노력이 틱톡으로 끝날 것이냐? 중국 저격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로리다주의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입니다. 루비오 의원이 그 다음으로 저격하고 있는 것, 바로 테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 지난 슈퍼볼에서 Shop Like a Billionaire라는 광고를 내보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 광고가 나올 즈음에 미국 공화당 의원 11명이 CBS 그리고 파라마운트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테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불법 제품들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슈퍼볼에 테무 광고를 내보내냐? 마치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홈팀에 터치다운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얼마 전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백악관 국토안보부에 각각 서한을 보냅니다. 한 명은 탐 커튼 의원인데요. 이 커튼 의원은 백악관에 테무가 중국 기업이 의뢰 그렇듯이 지식재산권을 도용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보조금을 받아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테무가 위구르 강제노역 금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구르 강제노역 금지법 이게 2021년 12월에 통과가 된 법안이고요. 사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본인이 함께 발의를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해 테무를 그래서 금지하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2024년은 선거의 해이고 또 의회의 의원들도 선거를 뛰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정말 매의 눈을 하고 테무 그리고 쉬인 같은 업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무, 쉬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열풍이 불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무슨 규제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네, 오늘은 얼마 전 미국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그리고 그와 함께 통과가 된 틱톡 금지 법안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본 민주당, 공화당, 백악관이 합심해서 내놓은 법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존재감을 조금 뽐내게 된 존슨 의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유탄을 맞은 틱톡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